얘를 먹을까? 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오늘 나온 이곳은 강원도 강릉의 주문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먼저 100% 자연산만 판매하는 주문진 어민시장을 둘러봤고요. 각종 제철액감 소개를 했으니 아직 안 보셨다면 이전 영상부터 보시면 좋을 듯해요. 그리고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풍물시장을 살펴볼 겁니다. 어민시장과 풍물시장 사이에 먹자골목 있죠? 먼저 여기도 보고 갈게요. 이렇게 실내 포차 같은 분위기의 점포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먹자골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 빨간 값비싼 횟감용 새우들입니다. 독도새우라 하는 꽃새우, 닭새우, 도화새우예요. 여길 보면 같은 꽃새우인데 가격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이즈에 따른 차이예요. 저렴한 새우는 색이 좀 허옇고 크기가 작죠. 반면 비싼 새우는 붉은색이 강하고 크기도 큽니다. 이럴 때는 값이 더 비싸더라도 후자입니다. 어차피 이런 건 가성비는 포기해야 하는 분목이죠. 자주 먹긴 부담스러운 새우들이고요. 분명 이왕 온 거 그 유명한 독도새우 한번 먹어보자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말 이왕 한 번이라면 제대로 된 걸로 제 맛을 느껴보셨으면 하거든요. 자잘하고 싼 건 싼 값을 합니다. 제 맛 보기가 어려워요. 닭새우. 이건 닭새우라 불리는 가시배 새우인데요. 이렇게 큰 건 확실히 작은 것과 먹는 기분부터가 다릅니다. 애매하게 비싼 걸 골라서 에이 뭐야 별맛 없네 하기보단 한 번을 먹더라도 매력을 한껏 느끼고 경험해보는 게 좋다는 주의라서요. 그래서 이 채널의 방향성은 싼 것보다 맛있는 것에도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슷한 품목이라면 당연히 가성비를 따져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엄청 싼 생선이나 음식만을 찾는 건 취지가 아닙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려요. 그랬으면 강원도 안 오죠. 어쨌든 여러분들의 대리만족이나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라도 가끔은 이상한 거 비싼 값에 먹고 뭐 그럽니다. 그럴 땐 그냥 대리 호갱 체험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구독 버튼이나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생각보다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어쨌든 이 먹자골목에도 이렇게 횟집들이 들어서 있는데요. 손질 따로 식사 따로 해야 하는 시장과 달리 한자리에서 모두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생선 가격은 시장보단 다소 높은 편인데 이것저것 따로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꼭 자연산 횟감을 드시겠다는 분들께서는 어민시장으로, 양식을 섞어 합리적인 가격에 푸짐하게 드시겠다면 풍물시장으로, 그냥 뭐가 됐든 한자리에서 해결하시겠다면 먹자골목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취향에 따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도새우 외에 이 먹자골목의 시그니처 메뉴는 생선구이인데요. 양미리, 도루묵, 이면수어, 오징어 등 제철 산지에서 나는 생선들 외에 선도가 떨어진 횟감용 새우들도 이렇게 구워서 팔고 있습니다. 종류가 다양해서 이것저것 섞어 드셔보셔도 재밌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미리 구워둔 것들이라 더 오래 구우면 안 돼요. 맛없고 퍽퍽해집니다. 따뜻할 때 후딱 먹어야지 술안주로 느긋하게 즐기기엔 비추라는 거. 먹자골목도 평일이라 쉬는 집들이 많네요. 여기도 수조에 이 녀석이 들어있네요. 오늘의 타겟은 우럭 사촌 누르시볼락입니다. 저 파란색 지느러미가 이 녀석의 트레이드 마크죠. 볼수록 매력 있다는. 이쪽은 금방 다 돌아봤네요. 그럼 이제 메인인 풍물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봅니다. 워낙 방문객들이 많은 큰 시장이라서 역시 이쪽은 왁자지껄하네요. 평일 그것도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로 시장 안이 가득 찼습니다. 주문진항엔 크고 작은 수산시장과 회센터가 많은데 이곳 풍물시장은 규모도 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횟감도 양식, 자연산 다양하고 각종 수입 각각류와 선어, 건어물까지 수많은 품목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루묵은 벌써 알이 질겨지고 산란을 마친 것들도 많은 듯해요. 그렇다면 지금 먹을만한 알도루묵은 값이 좀 나가겠네요. 꼼치라고 써있는 요놈들은 미거지입니다. 동해에서만 잡히는 특산종이에요. 우리가 식당에서 물메기탕 등으로 많이 접하는 건 바로 오른쪽에 요 꼼치입니다. 얘네는 거의 전국적으로 잡히고 그만큼 값도 더 싸거든요. 미거지와 꼼치는 아주 비슷하게 생겼지만 꼼치는 꼬리 쪽에 이런 흰색 줄이 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통상 가격은 큰 강원도산 미거지가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장에선 이렇게 둘을 구분해서 판매하고 있죠. 더 자세한 이야기는 조만간 귀에서 피나도록 들려드릴게요. 이쪽에 놓인 건 탕거리로 손질된 건복이에요. 뭐 하나 고르기가 어려울 만큼 하나같이 다 지금 좋은 생선들이네요. 이것도 요즘 자주 보이는 생선이죠. 뚝지입니다. 도치와 심퉁이 둘 다 이 녀석의 방언이에요. 얘네들은 순놈보단 알탕 재료로 인기가 있는 암놈이 더 비싼 값에 팔립니다. 한창 땐 알도치가 2배는 더 비싸지죠. 그 외에 이런 각종 창거리용 선어들이 다양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먹을 횟감을 골라볼게요. 여기 새빨갛고 큰 생선 한 마리가 눈에 띕니다. 이건 바로 혹돔이라는 생선입니다. 돔이라 하니 어딘가 고급 횟감 느낌이 나지만 사실은 놀래기과의 어종이에요. 놀래기과 어종들의 가장 큰 특징은 살이 무르다는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에 수분이 많아 무르고 회맛이 떨어져요. 이날 풍물시장에 많이 보이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요겁니다. 오징어? 아니요, 이건 한치예요. 정확한 이름은 화살꼴뚜기입니다. 오징어보다 살이 연하고 단맛이 진해요. 다리 길이가 겨우 한치라 한치란 별명이 붙었단 썰이 있는데 정말 짧긴 하죠. 그리고 살아있을 때 몸이 투명하고 눈이 녹색인 것도 한치의 특징입니다. 이건 얼마씩이에요? 두 마리.
2만원. 와, 크진 않아도 2마리에 10,000원이면 가격 좋네요. 강추하는 횟감입니다. 저 정도 가격이면 꼭 드셔보세요. 여기도 있는데 오징어와 한치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놓고 보니 어딘가 좀 다르죠? 색깔만 봐도 오징어와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와, 2마리 10,000원? 속초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물량도 많죠. 역시 무늬 오징어든 한치든 오징어든 두 종류를 드시려면 주문진만한 곳이 없죠. 아, 요 3마리 10,000원짜리요? 아, 조금 또 큰 거. 크기별로 가격은 조금씩 다른데 비슷한 값이면 오징어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맛보기 힘든 한치를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징어는 아무래도 흔하고 이 무늬 오징어는 이제 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무늬 오징어 요거 얼마씩 해요? 제일 큰 거요? 네, 15만원. 역시 값이 꽤나 나가네요. 7만원. 무늬 오징어는 이제 무서워서 못 먹겠습니다. 한치는요? 2마리 10,000원. 한치가 많이 보이네. 일단 오늘 한치는 무조건 사이드로 픽스입니다. 또 뭘 같이 먹으면 좋을까 일단 계속 둘러봅니다. 참 풍물시장에선 양식을 섞은 모둠의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했었죠. 집집마다 앞쪽에 내놓은 녹색 소쿠리가 그런 모둠애들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보통 3만원부터 10만원까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5만원짜리가 가장 많습니다. 구성은 대개 광어, 우럭, 참돔 등 친숙한 양식어종에 플러스 알파로 자연산 자버를 곁들이는 식이에요. 어설픈 자연산보다 훨씬 안전빵 구성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염소탕을 먹고 와서 오늘은 양보단 질로 가볍게 맛볼 생각입니다. 까치복은 어떻게 해요? 키로에 15,000원. 15,000원. 그렇다면 이런 보거리도 좋은 선택지가 되겠죠? 생긴 건 통통해도 수율이 낮은 생선이거든요. 킬로그램당 15,000원이니 수율을 감안해도 가성비는 좋습니다. 참복은 얼마씩 해요? 한 마리에 5만원. 5만원씩. 참복은 역시 가격이 꽤 나가네요. 이건 조만간 파티원 짜서 큰 놈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밀복은 어떻게 해요? 키로 2만 원. 2만원? 이분이서 요 군가 한 마리에서 한치에서 먹으면 먹을만해. 제철 밀복도 한 마리 해야겠네요. 이것도 지금 맛있는 횟감이네요. 참가자미입니다. 뒤집어 놓으면 배가 노을해서 흔히 노란가자미라고 부르는 놈입니다. 큰 것은 포를 뜨지만 작은 것은 뼈째 썰어서 먹는데요. 육질도 탄탄하고 가자미 중 꽤나 맛있는 종이에요. 오늘은 매니저와 같이 오지 않았는데요. 슬슬 키토산을 보충해줘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네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각각류가 나오는 부분은 빨리 감기하겠습니다. 이날 함께 온 친구와 제주도에서 고등어회를 너무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등어도 살짝 곁들여 볼까 합니다. 활고등어도 마침 곳곳에 보이네요. 이거 고등어는 얼마씩 해요? 2마리 10,000원? 플러스. 풍물시장을 거의 한 바퀴 다 돌아볼 쯤에 괜찮아 보이는 횟감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쪽에요. 참우럭 요건? 5만원? 저거 돌상치는 한 마리 10만 원. 15만원? 네? 돌삼치가 한 마리에 15만원이라고요? 그게 2.2kg짜리요. 2kg가 넘어가요? 네. 저도 처음이 너무 커서 오자마자 달아봤잖아요. 비싸긴 한데 사이즈를 보니 궁금해지긴 하네요. 그래도 쥐노래미는 이미 큰 사이즈를 소개드린 적이 있어서 이런 거야 물론 아주 맛있지만 일단 쥐노래미는 지금 금어기입니다. 오늘은 이 누르시볼락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참고로 얘는 1kg이 넘으면 꽤나 큰 겁니다. 유사종인 우럭이나 띠볼락에 비하면 소형종이거든요. 요 녀석을 한 마리 사기로 했습니다. 잘생겼죠? 그리고 이 누르시볼락과 아주 비슷하게 생긴 띠볼락이 있는데 예전에 묵호왕 편에서 리뷰했던 이 녀석입니다. 정말 쏙 빼닮았죠? 더 깊은 수심에 사는 띠볼락이 시장에선 더 보기 힘든데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차이를 말씀드리면 먼저 띠볼락입니다. 통상 베이지색 바탕색에 암갈색 무늬가 많습니다. 그리고 몸통 중앙에 띠가 아주 선명한 한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이요. 이게 띠를 두른 듯하다 하여 띠볼락이란 이름이 붙었다죠. 다음은 누르시볼락입니다. 이렇게 연회색 바탕색에 암갈색 무늬가 많아요. 그리고 몸통 중앙에 띠가 상대적으로 좀 불분명합니다. 이렇게요. 띠라기보단 반점들이 빼곡히 들어선 것처럼 보입니다. 네, 좀 투머치죠. 그래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조금만 더 설명하면 흔히 둘의 구분 방법이라는 지느러미 색과 꼬리의 테두리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살아있을 땐 지느러미가 파란 띠볼락도 많고 누르시볼락도 거의 대부분 꼬리에 흰 테두리가 있거든요. 사실 어종을 구분할 때 채색을 보는 건 아주 부정확한 방법인데 얘네는 일본 분류학계에서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분류학 논문 등 관련 정보를 찾아보다 보면 누르시볼락 컴플렉스라는 용어가 여기저기 많이 보이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는 그만큼 둘의 구분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나마 차이가 나는 것 중 하나가 서식 수심이고요. 갯바위 등 연안에서 잡히는 작은 것들은 누르시볼락, 심해 선상낚시에서 잡히는 큰 걸 띠볼락이라고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크기일 땐 띠볼락이 체구가 높아서 얼핏 보면 훨씬 크고 뚱뚱해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몸이 옆으로 납작합니다. 참 희한하죠? 어쨌든 얘네는 막상 실제로 보면 저도 헷갈립니다. 종종 구분이 안 되는 아리까리한 개체들도 많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둘 다 겨울에 맛있는 생선이라는 것과 클수록 맛있다는 점입니다. 평소에 우럭을 좋아하신 분들이라면 동해안에서 참우럭 한번 꼭 드셔보세요. 지루하셨죠? 죄송합니다. 오늘의 TMI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아, 내일 모레가 정기 휴무라고 하시네요.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이 휴무라고 합니다. 이럴 땐 상인들이 최대한 재료를 처리하려고 하죠. 화로를 오래 갖고 있어 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서비스 인심이 더 후해지기도 합니다. 시장은 다 돌아봤고요. 이 집에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먼저 밀복 한 마리 구매하고요. 아까 받은 누르시볼락도 함께 구입했습니다. 밥을 먹고 왔으니 메인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그리고 친구가 먹고 싶어 했던 고등어는 서비스로 한 마리 주셨고요. 말쥐치도 한 마리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크하게 비단멍게 한 마리 더 넣어주셨습니다. 먹고 싶던 건 얼추 다 들어갔네요. 보시다시피 회가 양이 많이 나오는 구성은 아닙니다. 이제 구입한 생선을 들고 따라가면 됩니다. 할복장에서 회를 따로 떠야 하거든요. 이렇게 나눠주는 번호표를 받고 손질을 기다리면 됩니다. 옆집에서 한치도 10,000원어치 2마리 구입했습니다. 추가로 산 횟감도 가져가서 함께 맡기면 되고요. 이제 정말 살 거 다 샀네요. 네. 평일이라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금방 끝났네요. 이건 회 뜨는 비용입니다. 저는 다 해서 12,000원 드렸어요. 회가 다 나오면 또 다른 이모를 따라갑니다. 이번엔 식당 이모예요. 이건 초장집 메뉴판입니다. 2인이나 4인이나 기본은 7,000원이네요. 식당 조명이 좀 어두워서 색감이 탁한데 양해 부탁드려요. 간단히 샀다고 생각했는데도 의외로 양이 많네요. 먼저 고등어입니다. 육색이 아주 빨갛네요. 참우럭이고요. 양식우럭과 달리 육색이 깨끗하고 뽀얗죠? 그리고 사이드로 가지런히 삥 둘러진 요게 밀복입니다. 시장에서 종이장처럼 얇게 뜬 보거회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불편할 정도의 두께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뼈째 썰어낸 말쥐치 새꽃입니다. 아, 요것도 있었네요. 한치입니다. 세절기에 내렸어요. 다리는 꼴랑 요거 나오고요. 워낙 짧은 이모. 비단멍게는 알뜰살뜰 주둥이까지 담아주셨네요.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먼저 보고부터. 그래도 생각보단 손질이 깔끔하죠? 질기지도 않고 계속 씹다 보면 은은한 끝맛이 천천히 올라옵니다. 겨울철 밀복은 강추드려요. 이번엔 쥐치새꽃입니다. 뼈째 썰기 조금 크지 않나 싶었는데 다행히 뼈는 억세지 않네요. 특유의 오독한 식감과 고소한 뼈 맛이 재밌어요. 한치야 뭐 뻔한 맛? 제주도엔 오징어가 보리밥이면 한치는 쌀밥이란 말이 있어요. 뭐 종은 다르지만 그만큼 더 맛있고 고급지단 표현이죠. 고등어는 역시 강원도 것이 기름기는 좀 덜하네요. 그래도 뭐 달콤합니다. 2마리 10,000원이면 충분히 제복하고도 남죠. 탕도 나왔습니다. 이건 천천히 더 푹 끓여줄 거예요. 그 고용한 그 여자 아차차, 요게 있었죠? 참우럭입니다. 육질이 아주 단단해서 꼬득꼬득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은데요. 얘네들은 화로에 치고 단맛이 꽤나 진하게 올라옵니다. 우럭 종류는 개인적으로 숙성한 것보다는 오히려 화로가 더 맛있다고 생각해서 겨울 수산시장에서 큰 것이 보이면 꼭 먹는 횟감이에요. 비교하자면 깨끗한 바리과와 비슷할 듯한데 화로로 먹을 땐 작은 자바리나 북바리보다 오히려 낫더라고요. 한참 먹다가 양이 많아서 다 때려놓고 쌈도 싸 먹었습니다. 회도 좋았지만 진짜 맛돌이가 완성됐네요. 이랑 연결돼. 우럭 종류를 드시면서 탕을 안 드시는 건 죄악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료에 빨간 양념을 하시는 것도 죄악입니다. 꼭 맑은 탕으로 드셔보세요. 비릴 것 같다고 매운 탕으로만 탕을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 갓 잡은 신선한 재료에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생선의 것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잡내 없고 구수한 육수 맛을 한번 느끼면 그때부턴 빨간 매운탕에 눈이 안 가게 될 거예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니, 평일 여행이 이렇게 한적하고 편한 거였네요. 슬슬 서울로 올라가려는데 뭔가 아쉬워서 호떡집 할머니 한 번 더 뵈러 왔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그동안 밀렸던 호떡이 이번에 실컷 먹었네요. 이렇게 오늘은 강릉 주문진 여행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주문진항에 위치한 주요 수산시장들을 둘러보고 특징, 이용법을 소개했고요. 아주 특별한 우럭도 회와 탕까지 모두 맛있게 먹었네요. 다가오는 주말엔 주문진항으로 나들이 가보시면 어떨까요? 멋진 바닷가 산책과 맛있는 우리바다 수산물들까지 눈도 입도 즐거워집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